우리가 작전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리튬 플러스가 지금 현재 자본 잠식에 좀 빠져 있다는 부분들, 탄산 리튬을 수산의 리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박수범 GC인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 좀 우량주 중심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야 좀 사실 우리가 물리더라도 어떤 네네. 그 안심하고 혹은 그렇죠. 좀 덜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지 않은 주식들, 네네.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급등했던 주식들, 네네. 혹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네네. 그런데 보통 그런 주식들은 보통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좀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해서 재산상에 큰 손실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우리가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네네네.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또 해당되는 주식들이 네네. 거기 있고, 누구나 다 거기에서 뭔가 큰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하면서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주식시장에는 소위 깨끗한 자금도 들어오지만 소위 좀 때 묻은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현명한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좀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단기 대응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익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면.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을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종목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니까 오늘 준비하신 게 이제 작전주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작전주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작전주는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세력이 저가의 주식을 매입해서 허위 뉴스라든가 그리고 호재를 유포해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가에서 대량으로 지분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제 행위죠. 그런 행위들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작전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좀 그런 경향이 좀 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거래소보다는 좀 느슨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례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상장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미래 가치, 기술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소문만 무성하고 그야말로 먹을 게 없는 이제 계륵과 같은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또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또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그래도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대체할지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종과 종목의 선택에서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내용 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네네. 허위 뉴스, 이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네네. 호재를 유포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거는 허위 호재가 아니라 있는 네네. 호재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 홍보를 막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 실체가 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IR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IR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 거고,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대감에 주가는 좀 움직이게 되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크게 움직일 때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실제 숫자로 찍히는 이제 실적이 나와줄 때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보통 보면 실적이 나올 때는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최근에도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실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희망감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최근 뭐 HBM과 같은 그 반도체 쪽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실제 전체 매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상당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실체가 있다면은 실체가 있고 실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적으로는 뭔가 액션이라든가 뭔가 공시라든가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은 그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돌다리도 우리가 한번 뭐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하신 그러한 작전주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패턴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상한가를 1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올라가기 전에 2,000에서 3,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18,000원대까지 좀 끌어올리는 아주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까? 네. 아, 네. 근데 워낙 많죠, 뭐 그런 것들이. 아,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2008년도에 차트 모양이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바이오시밀러라는 사업 자체가 정말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구간이었고 그 구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사 같은 경우에 매집이 이루어졌고 상한가를 12번이면은 약 한 달 동안 800%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한 4, 5개월 동안 5,000원대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그랬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셀트리온 작전주는 안 보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라든가 뭐 램시마라든가 트룩시마라든가 허즈마라든가 아시다시피 많은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셀트리온의 어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뭐 합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용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었지만 과거에는 셀트리온 또한 하나의 또 주가 조작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공매도 물량이 특별히 셀트리온 쪽으로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좀 큰 결단을 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셀트리온도 과거에 이런 상상하기에 좀 12번 말이 12번이지 12번 상상만 해도 대단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또한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좀 했었던 흔적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전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과거의 작전주라고 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작전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이런 굴곡이 있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2008년도다 보니까 상한가가 15%였습니다. 15% 상한가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한가 30%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대대적인 작업이 좀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도 주가는 등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32만 원까지도 최근에 올라갔었고, 지금이야 뭐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셀트리온도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작전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어느 정도 박스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매집 구간을 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매집 구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매집 없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CB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자료화면 보시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좀 예로서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주식의 성향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BW라고 얘기하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채에다가 신주인수권 옵션을 통해서 사채의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그리고 주식으로 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환사채보다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죠. 예를 들어서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또 이건희 회장이 법정에 나갔던 이유가 자녀들에게 승계 문제 때문에 BW를 삼성 SDS가 좀 발행을 했는데, 그때 7,900원을 알고 있습니다. 7,900원에 이부지, 이재영 이 세 분에게 발행했던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뭐 많은 또 고초를 좀 겪었었죠, 이건희 회장님이. 뭐 그런 것처럼 BW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용할 때 보면 자녀의 어떤 승계 쪽을 이용하기 위한 한번 또 BW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CB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의 어떤 전망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리기 위해서 CB 물량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발행이 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분석이 좀 가능하고, 그런 흐름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런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왜 발행하는지, 정말 자금이 부족해서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발행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발행한다면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기명으로서 누가 그 물량을 가져가는 건지, 채권을 가져가는 건지를 우리가 따져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물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사채라든가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해서 주가를 띄운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집을 통해서, 매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거의 2,000에서 3,000원 사이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를 했고, 그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10배가 3만 원까지도 끌어올렸었죠. 2022년 12월 달에 그 정도까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뭐 거기에다가 최근 또 올해 들어선 4월 달에 리튬 가격이 워낙 또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6만 원까지도 좀 끌어올리면서 무려 20배나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제가 이런 물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리튬 가격이 약 70%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을 때 뭐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쉬운 건 하이드로 리튬이 뭐 이름은 하이드로 리튬인데, 리튬이면 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수산화 리튬입니다. 우리가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거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쪽에 우리가 좀 들어가죠. 그런 배터리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매출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너무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리튬 관련된 매출이 전무하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띄우는데 조금 영향을 좀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좀 나오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이드리 리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다음 자료를 잠깐 좀. 근데 일단 네. 그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작전주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네네. 작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다음 자료를 잠깐 보시면 지금 하이드로 리튬의 대주주가 리튬 플러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리튬 플러스인데 여기에 보면 업무상 연락처가 보면 리튬 포스로 되어 있고 소속이 그리고 지금 차장 그 김현주 씨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텐데 리튬 포스에서도 이분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지금 현재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리튬 플러스가 대주주인데 하이드리 리튬의 대주주인데 그렇다면 리튬 플러스 또한 리튬 관련된 생산 능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 리튬 플러스가 보면 지금 부채 총액이 지금 1,068억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본금 80억이었죠. 그런데 자본 총액이 지금 마이너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7억, 그러니까 약 58억 정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자본 잠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리튬 플러스가 자본 잠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이드리 리튬 대주주가 전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리튬 플러스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리 리튬의 경영을 하는 대표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거 이 하이드리 리튬의 공시를 보다 보면 리튬 플러스 채무자가 리튬 플러스 하이드리 리튬의 최대 주주에 지금 우리은행에 지금 현재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담보 제공 결정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 제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6월 20일에서 9월 17일까지 종료예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지금 날짜가 3월 23일로 좀 나와 있죠. 날짜가 3월 23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담보를 설정을 좀 해줍니다. 하이드리 리튬 쪽에서. 왜냐하면 하이드리 리튬도 전웅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계시고 그리고 리튬 플러스도 전웅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대표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물론 대기업들 안에서도 계열사들끼리도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또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리튬 플러스가 지금 현재 자본 잠식에 좀 빠져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리튬 포어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모양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리튬 포어스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케이스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11일가 그 전에 발행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발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했었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리튬 포어스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채권이 발행된 걸 만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채권을 다시 한 번 더
취득해서 이걸 소각시키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소각시키지 않고 또 제3자인데 오히려 다시 또 재매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콜옵션을 회사에서 행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을 2번을 했어요. 2번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를 작년에 보면 이제 10월달, 11월달에 걸쳐서 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하반기에 또 한번 전환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뭐 하이드리 리튬도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튬 포어스 또한 3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다음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리튬 포어스입니다. 리튬 포어스가 최근 뭐 어반 리튬이었죠, 원래 이름이. 어반 리튬에서 또 리튬 포어스로 또 회사명이 또 빠르게 또 바뀌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이름이 좀 자주 바뀌었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도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프롬 30에서 AT 테크놀로지로 바뀌었고, AT 테크놀로지에서 PMG 파마 사이언스로도 한번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2022년도에 WI에서 어반 리튬으로 좀 바뀌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이렇듯이 리튬 포어스가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빠르게 회사명을 좀 변경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전환사채 앞에도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14회차가 있고 15회차가 있습니다. 둘 다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기명식이라는 것은 누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5,600원, 4,055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전환 가격 대비해서 이때 날짜가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 보게 되면 잠깐 우리가 차트 모양상 3월달에 보게 되면 리튬 포어스가 3월달만 하더라도 이때였죠. 이때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3,000원, 14,000원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환을 하더라도 이미 수익이 200%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하고 나서 더 주가를 35,000원까지 더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6배, 6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더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라든가 내용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리튬 가격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의 주가가 오른 거였지 어떤 기업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발행 후에 만기전 사채 취득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발행 전환 가격이 보시면 1,160원이었어요. 1,160원. 엄청나게 싸죠. 1,160원이면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 사채를 다시 이제 콜옵션으로 회사에서 다시 채권자로부터 매입을 했고 이 채권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취득 후에 재매각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3자에게 이 시비를 전환사채를 다시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매각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무기명이다 보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매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무기명으로 들어온 시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주가가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전환 가격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를 하더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기업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작전주라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촬영하는 오늘 상한가 거의 30% 올라서 지금 12,700원인데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셀트리온의 경우를 통해서도 봤지만 네네. 어쨌건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또 지금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리튬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최대 주주가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최대 주주가 보면 다 전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현재 대표로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뭐 단기 매출 관련된 공시가 나오든가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과 관련 없는 원래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게 원래 건설 쪽이었어요. 그것도 토목 쪽에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리튬 회사 리튬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리튬 관련된 어떤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답은 뭐 조금이라도 수산의 리튬을 뭐 예를 들어서 수산의 리튬을 우리가 구매할 만한 국내 기업이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SK 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삼성 SDI라든가 이 정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수산의 리튬이 뭐 부족하다 과거에 보게 되면 리튬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이 회사를 통해서 뭐 구매라든가 관련된 이슈가 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회사들이 리튬 관련된 수산의 리튬을 탄산 리튬을 수산의 리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그리고 흐름에 따른 주가 상승률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석하면서도 아니길 바라지만 좀 아쉽게 느껴지고, 이게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냥 그냥 기업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작년에 이제 207억이었고 올해 상반기 6월 달까지 79억.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23%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38억 적자였고 현재 6월 기준으로 20억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좀 기업 기율을 보니까 그 발생되는 매출의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5.90%가 핸드폰 액세서리에서 일어나는 매출이고 기타가 2.58, 아동복이 1.52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혀 리튬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프렌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펭수가 한때 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이제 IP를 좀 활용해서 휴대폰에 쓰여지는 액세서리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구조를 좀 만들었던 부분인데, 아쉬운 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쪽 핸드폰 액세서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아쉬운 거는 지금 리튬 관련된 매출이라든가 영업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회사를 인수한 지가 좀 되었고, 그리고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이 정말 확보가 되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떤 뭐 공시가 나와 볼 만도 한데, 지금 거의 2년 동안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는 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또 왜냐하면 또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네네. 비전을 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고, 네네. 지금 어쨌건 말씀하시는 여러 작전주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지금 관련된 이 리튬 관련된 몇몇 주식들이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 주의하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의심보다도 그냥 이 기업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그로 인한 그 이익, 예상되는 이익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기업 분석 요것을 통해서 네, 한번 바라보시는 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급이 몰리면 그냥 오르니까 매매의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리튬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네,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그 소중한 거니까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러한 관점 그리고 이러한 형태 작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들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주식은 일단 좀 피하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포어스라든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핫했던 뭐 에코프로 쪽이나 또 에코프로 뭐 BM도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찍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좀 볼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리튬 포어스랑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랑 그리고 그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리튬 인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현재 한 분의 대표님으로 지금 다 연결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관련된 매출이 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저도 뭐 매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있고 우리 그거 아니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그것도 리튬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도 완성차 업체들로 내재화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라도 조금 나와준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드로 리튬도 간단하게 좀 아까처럼 좀 비교해드리면 2022년도에는 85억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 6월까지 128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32억 적자였고 올해 6월까지 마이너스 19억 적자. 그리고 이 발생하는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보면은 일단 시공에서 56.77%가 작년에 올랐고요. 분양공사에서 30%, 제품에서 7.25%, 운송 용역 및 기타에서 3.73%, 기타가 2.21%. 네, 그러니까 이제 리튬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관련된 매출이 없다. 지금 지적하시는 팩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 아니다. 우리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좀 전에 어디죠? 리튬 포어스. 네. 우리는 이렇게 잘해가고 있다. 방송에 우리가 여기 그 우리 저 박수범 대표가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또 그 반박 방송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박수범 GC인포 대표 모시고 네, 작전주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작전주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뭔가 리튬 회사라고 부르고 리튬이라는 테마로 상승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냐라는 사례로 이제 설명해 주신 몇몇 기업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작전주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우리 박수범 대표의 그 개인적 견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이러한 그 외부인들이 지적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